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3회 회로이론 기출문제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다음 회로에 AB 단자에 200V를 가할 때 저항 2ohm에 흐르는 전류 I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전류에서 분배되는 전류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분배되는 전류값은 어떻게 구하죠?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대쪽의 저항값을 올려요. 그 다음에 전체 흐르는 전류값을 여기다 곱해주는데, 저항값은 아는데 전류값은 모르죠. 이게 전체 전류. 그래서 전체 전류를 구하면 I는 R분의 V입니다. 그죠? 네, 전체 전류 R분의 V예요. 그런데 여기 R은 여기 전체 이 회로의 합성 저항이 되겠죠. 두 개는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니까 병렬 합분의 곱수로 해서 여기 저항값을 구하고 더해서 2.8을 더하면 전체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8 플러스 합분의 곱 이렇게 적용해서 전체 합성 저항을 적용을 하고요. 요것분에 걸린 전압 200V 하면 전체 전류는 50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 전류 50A 적용하면 여기 분배된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30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직접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분배되는 전류값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렬과 직렬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 요것도 정리하셔서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2번 FS, S의 값을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 초기값은, 자, 이 초기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리미트 S에다가 S함수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주는 S함수 적용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되겠죠? 요 아래 첩자가 아니라 그냥 S입니다. 이렇게 S예요. 약분되고 얘가 남는데, 여기 뭐냐면 시간의 함수일 때 초기값은 시간을 0에 수렴하고요. 이거를 S함수로 바꾸면 S함수는 S를 무한대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요건 뭐예요? 무한대가 두 번 곱해진 거예요. 그죠? 두 번 곱해진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넣고요. 이거 분에 여기 무한대 하나 있어요. 무한대.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무한대 분의 1이죠. 이건 뭐예요? 0이죠. 0.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얘는 0이 됩니다. 0.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0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그림에서 10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10ohm.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는데, 전류원이 3개고 전압원이 하나네요. 이럴 때는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해서 각각 하나씩만 두고 전류값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전류값을 모조리 더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뭐죠? 중첩의 원리입니다. 자,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얘만 하나 두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하고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얘 단락하고 얘네들 개방한 거예요. 그럼 회로는 이렇게 되고 이 10A는 바로 요 10ohm에 흐르겠네요. 그래서 이 전류원만 두고 전류값을 구하면 10A다. 요번에는 얘만 하나 두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을 개방하고 회로를 그리면 요 2A의 전류는 바로 10ohm으로 흐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도 2A. 3A를 두고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하고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3A가 10ohm으로 바로 흐르죠. 그래서 이때도 3A. 자, 전류원은 개방하고 전압원만 하나 두고 전류원을 다 개방하고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그리네요. 그런데 여기 전압에서 전류가 나와서 전압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죠? 이건 회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0A. 하나의 전류원 또는 전압원만 두고 나머지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해서 요렇게
다 구한 전류값을 마지막엔 다 더해야지요. 다 더하면 15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 15매 흐르는 전류는 15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에서 중요한 건 전압원은 단락, 전류원은 개방. 요거 적용해서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 Z01옴은 자, Z01옴 영상 임피던스에서 Z01옴은 루트 CD분의 AB로 구한다는 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보니까 T형 회로네요. 그죠? T형 회로에 A는 1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죠. 1 플러스 450분의 300 A.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얘 더하기 450분의 2개 곱한 거. 요렇게. 그래서 A는 1.67, B는 800. C는 이렇게 해서 450의 역수. D는 이렇게 계산하죠. 1 플러스 450분의 300. 그래서 A, B, C, D 얘를 이 공식에다 다 적용해서 고학용 계산기 누르면 600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T형 회로에서 A, B, C, D 구하는 방법. 요거 직접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영상 임피던스 Z01은 CD분의 AB의 루트를 씌운 값이라는 거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직접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5번 그림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로 되기 위한 L값 이 값을 구하라네요. 여기서 여기 심벌 잘못됐는데요. 요거 저항 심벌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저항 회로라고 했어요. 정저항 회로 조건은 요런 식이 되겠습니다. 저항의 제곱은 캐피시터분의 인덕턴스. 근데 문제에서 인덕턴스 물어봤죠? 인덕턴스. 그럼 C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저항이 15옴, 그래서 10의 제곱 곱하기 캐피시턴스가 1000 마이크로파라드. 마이크로파라드를 기본 단위 파라드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밀리헨리예요. 밀리헨리. 밀리헨리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면 이때 인덕턴스는 100mH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정저항 회로 요런 공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4단자 정수 A, B, C, D 중 어드미턴스 차원의 정수는 C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4단자 정수 A, B, C, D는 자 A는 전압비를 나타내고요.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어드미턴스 차원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C.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0.1 헨리의 코일의 리액턴스 값이 377옴일 때 주파수는 자 코일의 리액턴스 어떤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죠. 유도성 리액턴스는 인덕턴스로 계산한다고 해서 밑에다가 L을 적용해 주고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로 계산이 되죠.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주파수예요. 그죠?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2파이 인덕턴스 넘어가서 나눠주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일의 리액턴스, 유도성 리액턴스 377옴 문제 줬고요. 2파이 곱하기 인덕턴스 값 0.1 헨리 적용하면 이때 주파수는 600Hz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코일의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고 유도성 리액턴스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직접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개의 교류 전압 V1이 이런 값을 갖고 V2가 이런 값에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몇 초인가? 요거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메가 t는 각도를 나타내죠. 그죠? 여기서 시간을 구하랍니다. 시간.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은 오메가 넘어가죠? 오메가 분의 각도. 근데 여기서의 각도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개 전압의 위상차를 구해보면 위상차는 각도의 차이예요. 그죠? 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가 각도죠. 요것과 요것의 차이를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뭐 얘를 코사인으로 맞춰주던 얘를 사인으로 맞춰주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사인으로 맞춰줘 볼게요. 얘를 코사인을 사인으로 맞춰주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때는 90도를 더해줍니다. 90도를 더해줘요. 더해줍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럼 얘 몇 도예요? 얘가 60도네요. 60도. 예, 플러스 60도죠? 그러면 위상차는 마이너스 30도에서 0도를 지나고 플러스 60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지요. 그럼 여기 몇 도예요? 여기 30도, 여기 60도. 그러면 총 차이는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위상차는 90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0도. 그런데 우리 각도 나타낼 때 90도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각도를 2분의 파이 적용하고요. 예, 시간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오메가는 여기 120파이라고 했는데 왜 120파일까요? 우리 순식값 요렇게 나타내는 걸 순식값이라고 하는데 전압의 순식값은 사인 오메가 t 뭐 각도가 요런 식으로 정리되는 게 기본식입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식이 최대값이 되고요. 요 뒤에가 각도가 되고 사인은 사인. 그럼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오메가 t가 남죠. 여기는 120파이 t가 남네요. t 이렇게 없어지면 120파이가 오메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오메가 t 오메가가 120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가 120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240분의 1세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인데 요게 정리가 돼서 240분의 1세크가 왜 되냐면 얘가 120파이 나누기 1 요렇게 1분의 120파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이거 분의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요거 분수분의 분수예요. 번분수란 얘기죠. 가까운 거 곱하면 240파이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에 올리죠. 파이. 그래서 얘랑 약분해서 240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어떤 소자가 60Hz에서 리액턴스 값이 10ohm이었다. 이 소자를 인덕터 또는 커패시터라 할 때 인덕턴스 미리헨리와 정정용량 마이크로파라드는 각각 얼마인가? 자, 요 문제는 요런 거예요. 어떤 소자가 있는데 얘가 인덕턴스일 때 이 인덕턴스 값을 구하고 이 소자가 캐피시터일 때 정정용량 값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선 이 소자가 인덕터일 때 이때의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죠. 왜냐? 인덕턴스 가지고 계산된 리액턴스잖아요.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우리 유도성 리액턴스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오메가 L로 계산한다고 했지요. 얘는 오메가 2파이 F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된다고 했습니다. 이 값이 15mm예요. 그리고 여기 주파수 값이 60Hz랍니다. 이때 요 인덕턴스 구하면 인덕턴스 L은 2파이 F가 넘어가서 나눠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60Hz라고 했기 때문에 요 공학용 계산기 계산하면 26.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밀리 헨리 단위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 들어가면 이때 인덕턴스는 26.52 밀리 헨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소자가 커패시터일 때 이때 리액턴스는 용량성 리액턴스죠. 그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캐피시턴스 값을 가지고 계산된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로 계산이 돼요.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C값, 정정용량값 구하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C는 2파이 F 용량성 리액턴스 분의 1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얘가 60Hz, 이때 커패시터일 때 이때 리액턴스 10ohm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10 이렇게 정리해서 쭉 계산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265.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파라드 값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단위수로 쭉 들어가면 이때의 정정 용량 C는 265.25 마이크로 파라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지적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번 인덕턴스가 0.5H 저항이 2ohm의 직렬 회로에 30V의 직류 전압을 급히 가했을 때 스위치를 닫은 후 0.1초 후에 전류의 순식값과 회로의 시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거는 RL 직렬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에서 일어나는 전류의 값 그리고 이때 시정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서의 과도 현상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자, 문제에서 보면 저항이 2ohm 그 다음에 전압이 30V 1 마이너스 자연상수 마이너스 인덕턴스가 0.5H 분의 전류가 2ohm 곱하기 시간이 0.1초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4.9A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겠네요. RL 직렬 회로에서의 시정수 저항분의 인덕턴스를 구하죠. 그래서 2분의 0.5 하면은 0.25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삼상 평형 부하가 있다. 선간 전압이 200V, 역률이 0.8이고 소비 전력이 10kW라면 이때 선전율은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소비 전력 B는 삼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여기서 전류값 얘 구하란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다 넘겨주면 여기 소비 전력에 나눠줘야죠. 그래서 루트 3 V 코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주는 단서를 여기다 다 적용하면 루트 3 곱하기 전압 200V 곱하기 역률 0.8분의 소비 전력 10kW를 기본 단위 와트로 바꿔주면 10의 3승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전류는 36A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2번 RLC 직렬 회로의 파라미터가 R의 제곱이 C분의 4L의 관계를 가진다면 이 회로의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과도 응답 특성은 자, 요거는 암기에서 푸는 문제예요. 요런 관계를 가지면 얘가 되겠죠. 그러면 임계 제동 또는 임계 진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 해주시고요. 문제가 또 어떻게도 나오냐면 요 양변에다 이제 루트를 씌우면 여기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요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3번 20kVA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상 전력은 약 몇 kVA인가? 자, 여기 변압기 20kVA 2대로 삼상 전력을 공급합니다. 요거 무슨 결선이에요? V 결선이죠. 그죠? 여기 한 대가 20kg. 20kg일 때 삼상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V 결선. V 결선에서의 전체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 대에 루트 3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3 곱하기 20 하면 전체 변압기 용량, 이 전체 변압기 용량이 부하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4.64, 약 35k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4번 불평형 Y결선의 부하 회로에 평형 삼상 전압을 가할 경우 중성점의 전위, 여기서의 이 전위 는 그게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다음 Z1, Z2, Z3는 각상의 임피던스이고 Y1, Y2, Y3는 각상의 임피던스에 대한 어드미턴스이다. 자, 요거는 자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전압원과 임피던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보면 전압원과 임피던스가 있는 거고요. 얘를 봐도 전압원과 임피던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개의 회로는 각각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요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요 회로에 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예. 회로에 전압원과 임피던스가 있는 회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을 때 요 단자의 전압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밀만의 정리죠. 밀만의 정리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피던스의 역수 뭐죠? 어드미턴스예요. 그래서 식은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똑같은 게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요런 회로의 그림을 주고 이때 중성점 간의 전위를 구해라 하면은 요거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또는 요거 찾으시면 돼요.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5번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영상 전압이 150V이고 정상 전압이 500V, 역상 전압이 300V이면 전압의 불평형률은 자, 불평형률 공식 정상분분의 역상분 곱하기 100으로 나타냅니다. 정상분 500V, 역상분 300V죠? 그래서 500분의 300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불평률은 60%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에서 0초에서 닫았을 때 이때 VL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0초에서 100V 그 다음에 DT분의 DI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00A/s 초당 흐르는 전류예요. 이때 인덕턴스는 자, 요 내용은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이제 이런 법칙이 있어요. 예,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다. 이제 여기서 이제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전기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죠. 그래서 방향은 무시하고 크기만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코일에서의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인데 여기 코일이죠. 네, 여기서의 인덕턴스 구하랍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지요. 그래서 인덕턴스는 DT분의 DI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DT분의 DI는 400A 분의 전압 100 하면은 이때 인덕턴스는 0.25H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7번 800kW 역률이 80%의 부하가 4분의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은 자, 여기서 요 800kW가 시간의 개념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 800kW는 1시간에 사용한 전력량입니다. 1시간. 우리 보통 시간이 적용되면 kWh 이렇게 표시하지요. 그죠? 이 hour가 1시간이면 우리 그냥 5 이렇게 표시하지 5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도 표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다. 요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1시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전력은 1시간 동안 소비한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분의 1시간 동안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사용된 전력에서 4분의 1을 곱해주면 4분의 1시간. 즉 15분이 되겠네요. 15분 동안 소비한 전력은 200kWh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8번 어떤 교류 전동기의 명판에 역률이 0.6, 소비 전력이 120kW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자, 우리 요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낼 땐 빗변이 피상전력, 밑변이 유효전력, 높이가 무효전력이죠. 문제에서 무효전력 물어봤어요. 네, 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역률이 0.6이랍니다. 역률은 뭐예요? 코사인 세타, 피상전력분의 밑변이죠. 얘가 0.6이고 그 다음에 킬로와트 단위면 유효전력이에요. 그죠? 얘가 120이랍니다. 예, 유효전력 킬로와트 단위예요. 무효전력은 킬로바, 여기 나타낸 대로 킬로바 단위고 피상전력은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피상전력 구할 수 있겠죠. 피상전력. 네, 피상전력은 여기 우리 역률은 일단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니까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분모는 결과값이랑 자리 바꿔도 식은 성립하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역률분의 유효전력이다 해서 역률 0.6분의 120, 유효전력 120 하면 피상전력은 200kVA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하는 게 지금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은 이렇게 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네.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사인 세타는 자연스럽게 0.8이 되는데 이걸 모른다 할 때는 사인 세타 어떻게 나타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 넘어가서 곱해주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무효전력으로 무효전력 기준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전력 우리가 구한 200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6의 제곱 이렇게 하면 무효전력은 160kV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전력을 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요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0.2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자, 요거는 이제 태분항의 정리를 이용해서 전압원 하나와 저항 전체 저항 하나를 요렇게 구한 다음에 AB 단자에 요 0.2옴을 적용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렇게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정리를 태분항의 정리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AB 단자, 여기가 AB 단자예요. AB 단자에 여기 걸리는 전압을 우선 구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우선 이렇게 지워놓고 여기 전압을 AB 사이의 단자를 한번 구해보면 이 0.2옴의 저항을 뗀 거예요. 떼고 나서 여기 전압을 구해보면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V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V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전압은 몇 볼트일까요? 자, 여기 4옴에 걸리는 전압 4 플러스 6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그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주죠. 그럼 얘는 4V네요. 4V. 그래서 얘가 4V,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V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도 구해볼까요? 그러면 4 플러스 6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을 분자에다 올리고 전체 전압.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이 10V니까 하면 여기가 6V네요. 6V.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V예요. 얘가 6V고 여기가 4V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V예요? 2V가 되겠죠. 2V. 그래서 전압은 2V. 그래서 전압은 2V가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선 전압은 2V예요. 2V.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이렇게 정리해서 2V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여기 얘를 요 0.2옴을 제거하고 합성 저항을 구하면 우선 전압원은 단락해야죠. 전압원은 단락. 얘는 단락입니다. 단락을 하면 얘랑 제 단락된 거예요. 우리 요렇게 그려도 될까요? 요렇게. 네. 어차피 단락된 거니까 이 점하고 단락된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그려도 되죠. 그럼 이 회로는 요렇게 됩니다. 6옴, 4옴,
4옴, 6옴. 이게 6옴, 4옴, 4옴, 6옴이에요. 요거 합성 저항을 구하면 얘 병렬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 그죠? 그 다음에 얘 병렬입니다. 합분의 곱. 해서 서로 더하면 4.8옴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태분항의 정리에 의해서 전압이 몇 볼트? 2볼트. 그리고 합성 저항이 몇 옴? 4.8옴. 그리고 여기가 AB 단자인데 여기다가 0.2옴을 이렇게 연결한 회로로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태분항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 이제 직렬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도 흐르고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두 개가 직렬이니까 4.8 플러스 0.2에다가 전압 2V 하면 5분의 2네요. 이때 흐른 전류는 0.4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태분항의 정리 관련된 문제인데 요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요거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0번. 다음과 같은 전기 회로의 입력을 이 I, 출력을 이 제로로 할 때 전달함수 구하랍니다. 전달함수. 자, 요거 이 시간의 함수를 전달함수 S 함수로 바꿔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I는 대문자 이 I. 그 다음에 이 제로는 대문자 이 제로. 그 다음에 R은 R, 그냥 R은 R이고 L은 LS.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는 뭐죠?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그럼 입력은 여기가 되겠죠. 입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고 출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에요. 우선 입력부터 구해볼까요? V는 IR. 여기에 흐르는 전류 IS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전압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입력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전압 이 I는 RIS 플러스 LSIS. 여기 걸리는 전압이 LSIS가 되겠죠. 그래서 얘 정리하면 R 플러스 LS의 IS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 LSI.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전달합수.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 IS 이렇게 다 약분되면 얘가 이렇게 남고요. 문제의 보기를 보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T를 적용된 이런 형식으로 바꿔주면 여기다 우리 R을 나눠볼까요? 그러면 R분의 R 플러스 R분의 LS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여기는 R분의 LS.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얘가 1이 되고요. R분의 L을 우리 T라고 적용해볼까요? T. 얘도 T. 그러면 TS 플러스 1분의 TS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로, 요런 회로를 주고 전달함수를 구하고 보기에 이런 보기를 줬을 때는 답은 4번이다.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4년 제3회 회로이론 문제 풀어봤는데요.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운 내용들은 문제 답 암기하고 해설 한번 적어보고 고학년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해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또 출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출제됐을 때마다 그렇게 해설을 적고 넘어가면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답은 이거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답 맞추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모르겠다 하는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 번씩은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61번부터 8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